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네, 오디오북 읽을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너무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니 별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 최근에 극장론 수업 때 썼던 연극 시나리오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조금 수정한 다음에 공모전에 한번 내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노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주 한 곡씩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네요. 제가 어쩌다가 이 수업을 받게 됐을까? 아무래도 목소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기성 가요들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못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 오늘도 오디오북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보스컴 계곡의 괴사건. 지금이 4부네요. 총 5부까지 계획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정부가 침울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홈즈는 곧 맥커디 씨가 죽은 날 신고 있던 구두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에 신었던 게 아니라도 좋으니 아들 제임스의 구두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홈즈는 두 켤레의 신을 나란히 놓고 여기저기 치수를 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곧 살해 현장인 보스컴 늪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두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 소파에 앉아 파이프를 문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홈즈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베이커 거리의 홈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이럴 땐 아무리 말을 걸어도 절대로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난 잠자코 레스트레이드와 함께 뒤를 따랐습니다. 숲으로 들어감에 따라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늪이 가까워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발자국이 길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홈즈는 때때로 멈춰서기도 하고 아주 빨리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곳에 서 있었으므로 레스트레이드는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홈즈가 아무 까닭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난 잠자코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우리 일행은 보스컴 늪가에 닿았습니다. 늪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큰 웅덩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숲속에 있는 데다가 수초와 갈대가 무성해서 마치 괴물이라도 나올 듯 하였습니다. 늪 저쪽으로 숲의 나무보다 높게 솟은 붉은 탑이 보였습니다. 저게 더너 씨의 저택이죠. 그리고 늪지 이쪽은 맥커디 씨, 건너쪽은 터너 씨의 땅입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말했습니다.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맥커디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가리켜달라 말했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갈대가 우거진 늪가로 우릴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깊은 숲이 끊어진 곳에 위치한 폭이 20m쯤 되는 축축한 풀밭이었습니다. 시체는 여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현장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풀밭에는 아직도 사람이 쓰러져 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홈즈는 사냥개처럼 그 주위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더니 레스틀레이더 씨, 당신은 무슨 일로 늪속에 들어갔죠?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범인이 흉기를 집어던지지 않았나? 갈고랑이로 조사해 보았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늪속에 들어간 걸 아셨죠? 당신의 그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큰 발자국이 갈대밭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정말 다른 발자국도 많이 남아있어. 마치 물소떼가 집 밖고 지나간 것 같구만.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한들 소용이 없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조사를 시작해야겠어. 이건 제임스와 함께 달려온 경비원의 발자국이로구만. 이렇게 발자국이 많지만 중요한 건 3가지뿐이야. 홈즈는 주머니에서 큰 돋보기를 꺼내더니 우비를 젖은 땅 위에 깔고 시체가 있던 장소를 세심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장 드러난 흉기. 홈즈는 우리에게 설명한다기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제임스의 발자국이다. 걸어갔을 때의 것이 2번, 달려갔을 때의 것이 1번. 뒤꿈치는 전혀 찍혀있지 않고 앞부분만 반쯤 찍혀있는 것이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바삐 뛰어왔기 때문이야. 검사에게 한 말과 일치하는구만.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빙빙 돌아다녔을 때의 것이다.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야. 그 누군가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이건 뭘까? 옳지, 알았다. 엽총 개머리판 흔적이로구만. 아들은 엽총의 개머리판을 땅에 짚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구만. 홈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무엇인가 발견한 듯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 알았다. 살금살금 다가온 발자국. 조심스럽게 접근한 발자국이야. 게다가 끝이 정사각형으로 된 아주 정말 진귀한 구두로구만.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갔으니 제임스가 말한 대로 회색 웃옷을 가지러 왔나 보군. 옳지. 제3의 사나이의 정체를 알만해. 자, 이번엔 이 발자국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나, 이게 문제지. 홈즈는 사냥개처럼 그 부근을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수백 년 묵은 듯한 너도 밤나물 밑을 빙빙 돌던 홈즈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생각한 대로구만. 그는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나무 밑에 쌓인 먼지 같은 것을 소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봉투와 가득 차자 이번엔 너도 밤나무의 줄기 껍질을 돋보기로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미터 앞 풀 위에서 조금 크고 갸름한 돌이 굴러있는 것을 보더니 달려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싸서 우비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진귀한 발자국을 찾아 더듬어 나갔습니다. 큰 길로 나서자 발자국이 끊어졌습니다. 홈즈는 만족스러운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이야. 잠시 후 홈즈는 1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회색의 오두막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게 제임스가 달려간 터너 농장 경비원의 집인가 보구만. 잠깐 가서 모란 씨를 만나고 올 테니까 마차에서 기다려주게. 편지 한 통 써서 건네주면 되니까 곧 끝날 거야.
과연 홈즈는 10분도 채 안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마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홈즈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까 숲속에서 주운 크고 갸름한 돌을 꺼내 레스트레이드 경감, 좋은 걸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레스트레이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스컴 늪지 살인 사건의 흉기요. 그러자 레스트레이드는 그것을 빼앗다시피 받아쥐었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전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돌이 흉기였다는 걸 알았죠? 이 돌이 놓여있던 곳에 풀의 모양을 보고 알았죠. 이 돌이 놓인 지 오래되었다면 그 밑엔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 밑엔 풀이 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놓인 지 2,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이 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돌의 생김새가 피해자의 머리에 나 있는 상처 모양과 아주 비슷하단 말이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이름은? 경감이 조금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키가 크고 왼손잡이이며 오른발이 약간 부자연스럽고 튼튼한 사냥용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옷옷을 입고 인도산에 고급 담배를 즐겨 피우고 있지요. 담배를 피울 때는 홀더를 사용하고 호주머니에는 날이 무딘 주머니 칼을 놓고 다닙니다. 이 정도로 특징을 말했으면 이름을 가르쳐준 것보다 친절하죠. 레스트레이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홈즈씨, 방금 그 말을 재판장에서 해보십시오. 배심원들은 아마 들은 채도 안 할 겁니다. 모처럼 내가 친절하게 힌트를 주었는데 이용하지 않겠단 말이군요. 그렇다면 나는 내일만 하는 수밖에. 난 점심을 먹고 나서 호텔에서 사람을 만난 다음 밤차로 런던으로 돌아가겠어. 꽁무니를 빼시는군요. 터도 양에게 큰 소리를 쳐놓고 잘 안 되니까 부끄러운 모양이겠죠. 글쎄요. 아무튼 터너 양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만은 말끔하게 해결해 놓고 가겠어. 홈즈씨, 이건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다니 너무 무책임한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나무라듯 말했다. 난 내 책임을 다했어. 사건은 이미 해결했단 말이오. 그럼 범인은? 당신은 아까 내 말을 비웃었잖소. 그건 권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홈즈의 말은 조용했으나 완강했습니다. 8장 홈즈의 추리. 이윽고 마차는 레스트레이드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불만에 찬 얼굴로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차는 다시 달려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 갔습니다. 우리는 호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홈즈는 몹시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았습니다. 홈즈는 음식을 반 이상이나 남긴 채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왓슨, 난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어.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자네 의견을 들려주게. 어서 말해보게. 난 이곳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 제임스의 이야기 가운데 기묘한 점이 두 군데 있다고 자네에게 말했었지. 그 하나는 아들이 보스콘 골짜기로 돌아온 줄 모를 아버지가 구이 하고 소리를 친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레트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야. 아니, 맥커디는 더 많은 말을 했었겠지만 제임스가 이해한 말은 레트 한마디뿐이었어. 난 이 사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기에서 왔어.
만일 제임스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쿠이라는 소리는 아들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 그런데 재수 없다고 할까, 우연이라고 할까. 브리스틀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그 소리가 들렸던 거야. 그렇다면 맥커디는 다른 인물에게... 이제 알겠어. 오후 3시에 늪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한 소리였구만. 맞았어. 쿠이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투리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끼리 서로를 부를 때 쓰는 신호야. 야호 같은 뜻이지. 그래서 맥커디가 만나기로 한 상대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 적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아주 짙어진 셈이야. 그럼 레트 쪽은? 홈즈는 호주머니에서 몇 겹으로 접혀있는 종이를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건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의 지도야. 그리곤 손으로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더니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읽어보게 하고 재촉하였습니다. 레트... 틀림없는 레트로군. 그럼 이건 뭔가? 홈즈는 지도 위에 얹었던 손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손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지명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벨라레트. 맞았어. 벨라레트가 맥커디의 마지막 말이었어. 그런데 아들에게는 레트만 들린 거야. 벨라레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주에 있는 도시야. 금광으로 커진 도시지. 즉 피해자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 가해자의 이름을 말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름부터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벨라레트의 누구라고 말하려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만 거야. 훌륭해. 정말 멋진 추리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훌륭할 정도는 아니야. 아무튼 이 지도 덕분에 수사 범위를 훨씬 좁힐 수 있었지. 가해자는 회색 옷을 가지고 있으며 벨라레트의 금광에 관계가 있는 그런 오스트레일리아인이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돌아온 사람이 되는 셈이야. 그렇겠군.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보스컴 늪지로 가자면 해절리 농장을 지나거나 터너시의 농장에서 바로 가거나 이 두 길 중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게다가 양쪽 다 사유지지. 우리 같은 여행자가 들어갔다곤 우선 생각할 수가 없어. 참, 아까 자넨 레스트 레이드에게 범인의 특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냈지? 먼저 키부터 시작할까?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발걸음의 너비가 넓으니까 다리가 긴, 즉 키가 큰 사나이라 추정했겠지. 사냥용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도 그 발자국을 조사해보면 짐작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 어떻게 오른쪽 발이 부자연스럽다는 걸 알아냈는가 이 말이야. 그건 오른쪽의 발자국이 왼쪽에 비해 한결같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걸을 때 왼발에만 무게가 실린단 말이지. 즉 오른발이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왼손잡이란 건 어떻게 알았나? 지방 신문에 나와 있었지만 맥커디의 상처는 뒷머리의 왼쪽에 있었어. 만일 오른손잡이가 그 자리를 때렸다면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명상은 못 됐을 거야. 그리고 가해자는 맥커디의 부자가 정신없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 너도 밤나무 뒤에 서 있었지.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겠지만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난 너도 밤나무 뒤에 떨어진 쟤를 보고 한눈에 그 담배가 인도산이란 걸 알아냈지. 하하, 홈즈 자네니깐 쟤만으로 충분히 알아냈을 거야. 아무튼 자넨 파이프 담배나 여송연, 권련 등 40가지가 넘는 담배째에 대해서 자세한 논문을 썼을 정도니까 말이야. 그러나
쟤만으로는 모자라지.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피우다 버린 꽁초가 이끼 사이에 떨어져 있었어. 생각한 대로 인도산 고급품이었지. 그럼 홀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잘라낸 자리에 입으로 문 흔적이 없었어. 바로 홀더로 피웠기 때문이지. 끝은 이빨로 물어서 잘라낸 게 아니라 칼날을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 잘라낸 자리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지 않는 칼을 사용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지. 홈즈, 거기까지 알면서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나? 한시라도 빨리 가엾은 청년을 교수대에서 구해주지 않고. 왓슨, 한 젊은 목숨을 구하는 대신 다른 한 사람을 비탄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러나 터너 양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심부름꾼이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존 터너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인 5부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볼 때까지 모두 잘 자요.